안녕하세요, 부토피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올해 3월 개통 예정인 4호선 연장선 진접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진접선은 당고개역에서 시작하여 별내 별가람역, 오남역, 진접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며, 연장선의 시작 구간인 당고개역 인근은 상계 뉴타운을 통해 신축 밀집 주거지로 바뀌기 시작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머지 구간인 별내 별가람역부터의 구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별내 별가람역입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별내 별가람역은 별내지구의 북쪽에 위치합니다. 별내지구의 남쪽에는 경춘선 별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내역에는 호재가 있죠. 별내의 선이라 불리는 8호선 연장선이 2023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그렇게 더블 역세권이 되고 하나의 노선이 더 들어오죠. 경춘선 노선을 공유하는 GTX C 노선이 들어오면 별내역은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그리고 8호선 연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별가람역까지 연장한 계획이 수립되었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향후 별내 별가람역도 더블 역세권이 될 예정입니다. 별내는 교통이 굉장히 우수한 경기 동부권 신도시로 변모하겠네요. 이번엔 별내 별가람역 예정지 인근으로 가보겠습니다. 별내 별가람역 인근으로는 다양한 주거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 중 임대 물량을 제외한 단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별내 아이파크 1차입니다. 39평부터 51평형까지 중대형 평형으로만 이루어졌고 2012년에 입주한 753세대 단지입니다. 역 예정지에서는 도보 8분 정도 소요되고 큰 평형으로 구성된 덕분에 세대당 주차 대수가 1.78대로 여유롭습니다. 초등학교는 도보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통학거리가 좀 있는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지 길 건너편에는 별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인공암벽,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물놀이장을 겸하는 놀이터가 잘 마련되어 있어 충분한 활동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내 아이파크 1차는 가장 작은 평형인 39평형 기준으로 작년 말 9억 초에 거래되었으나 지하철 개통을 앞둔 현재는 호가가 9억 후반부터 10억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별내 아이파크 2차입니다. 2015년에 입주한 1083세대 단지입니다. 별내 아이파크 1차와 바로 붙어 있으며 초등학교 등하교나 상권을 이용하기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별내 체육공원도 역시 가까운 단지입니다. 별내 아이파크 2차는 29평형부터 35평형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평형인 34평형 기준으로 작년 말 9억대까지 거래되었고 현재 호가는 9억 후반대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내 별가람역 한라 비발디입니다. 30평형과 33평형으로 구성된 478세대의 단지입니다. 초등학교가 가깝고 역 예정지가 매우 가까워 교통 및 상권 이용이 편리합니다. 개통을 앞두고 역에 가는 길은 펜스를 비롯하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보입니다. 33평형 기준으로 작년 말에 8억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었으며 현재는 8억 후반에서 9억대 정도로 호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는 아파트도 있는데요. 별내 자이엘라입니다. 별내 자이엘라는 전용 60제곱미터 296세대로 이루어진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2019년 분양 당시 분양가는 4억 정도였는데요. 작년 말에 6억 4천만원까지 실거래되었고 현재 호가도 6억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통 호재 지역의 아파트로서 좋은 투자처가 된 단지입니다. 자이엘라 옆에는 주차가 편리한 맛집들도 있으니 임장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혼 희망타운인 별내 퍼스트포레인데요. 전매 제한이 있어 시세는 알 수가 없고 올해 4월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만 보고 가기 아쉬워 상권을 둘러보았는데요. 역 예정지 인근의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는 상가주택이, 준주거 지역에는 집합 상가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에서 상권으로 접어드는 양 끝 건물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 상권 북쪽의 첫 번째 상가 건물은 베이커리, 부동산, 병원, 약국, 학원, 은행, 카페 등의 좋은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자리는 마트이고 그 옆에 건물들에도 통신사, 반찬가게, 병원, 학원 등 선호업종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이동할수록 상층부에 PC방, 노래방, 전자담배와 같은 비선호 업종이 나타나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니 아예 공실 상태인 곳들이 많아 보입니다. 더 이동하여 끝까지 내려가니 예상했던 것과 같이 남쪽 끝은 또 괜찮아 보입니다. 상권이 이렇게 형성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상권 북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는 점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접근성이 더 유리해집니다. 또한
마을버스 정류장은 각 단지 근처에 있으나 광역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파크 주민들은 앞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북쪽의 할라비발디를 비롯한 단지 주민들은 상권 내의 정류장으로 걸어와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상권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기본 동선 외에 유동인구가 더 유입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학원 등의 업종이 북쪽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거리상 가까운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학교 근처에 유해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상대 정화구역입니다. 학원들은 PC방이나 당구장이 들어가는 남쪽 상가보다는 깔끔한 업종이 밀집한 북쪽 상가를 선호할 것입니다. 추가로 인근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여 별내 별가람역에서 환승하기 시작한다면 정류장에서 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상권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 역으로 가기 전에 임장에 지쳐서 배를 먼저 채웠습니다. 남양주시 진접의 밤섬에 위치한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여기는 향후 진접 2지구와 왕숙 신도시 인구가 유입되면 장사가 잘 되겠다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진접 2지구 내부로 들어와 봤습니다. 4호선 철도가 건설되어 있고 향후 진접 2지구 조성시에 이 근처에 풍양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다시 진접 2지구를 가로질러서 나가고요. 다음 역인 오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남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고 인근에는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역세권 코너 건물에는 정형외과가 전체 건물을 임차하였고 그 옆에 건물에도 병원과 약국, 편의점 등이 들어가면서 역세권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남역은 앞서 본 별내 별가람역이나 풍량역 예정지처럼 역 근처로 택지개발지구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역 개통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양지리와 오남리에 여러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민간이 알아서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역 개통 수년 전부터 다세대 주택과 대로변 상가 개발도 늘어나고 있고, 지구단위 계획에 맞춰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움직임으로 지역주택조합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일대의 인구 유입을 예상해서인지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대기업들도 미리 매장을 확보해 놓기도 했습니다. 오남역 일대는 주거용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투자자의 발걸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접선의 종점인 진접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진접역 일대는 이미 조성 완료된 진접지구로 연결됩니다. 주변 아파트는 대부분 2009년이나 2010년에 입주한 단지들입니다. 진접 신도 브랜뉴는 학교와 진접역이 모두 가까운 단지입니다. 2009년에 입주했으며 최소 평형이 38평형으로 큰 평수 위주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주력 평형인 49평형의 경우 올해 초에 8억 전후로 거래되었고 현재 호가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형 지웰은 학교와 인근 주거지 상권 접근성이 좋은 단지입니다. 역시 2009년에 입주했으며 평형도 마찬가지로 38평형부터 시작하는 큰 평형 위주의 단지입니다. 주력 평형인 48평형의 경우 작년 말에 8억 초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호가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접역 주변을 돌면서 느낀 점은 역세권 예정지보다 주거지 인근의 상권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주거지 인근이 학원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구성된 것에 비해 역세권 건물은 코너 자리가 프랜차이즈와 은행, 병원들이 자리 잡은 반면 바로 옆 건물은 지상층 업종이 그리 좋지 않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동선이 잡히지 않는 왼쪽 건물은 거의 공실이기도 하고요. 이는 아무래도 전철이 없는 시기에 단지 앞에 정차하는 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권을 이용할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굳이 큰 사거리까지 나갈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전철이 개통되고 환승 수요로 유동인구가 발생하면 역세권 상권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출구 앞에서는 프라자 상가 분양을 하고 있고 2번 출구 앞은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호선 연장 개통 예정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교통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져 가치 높은 주거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상권의 변화도 예상해 보았는데요. 개통 이후 각 지역의 변화를 모니터링 해보면 향후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공부도 될 것 같습니다. 부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